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8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하겠습니다. 요게 32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의료행위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사유 3개가 세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는 판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실관계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요거 그 32조의 사실관계까지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요거까지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이제 32조 때문에 이제 틀릴 일은 없어요. 문제를 이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게 32조가 거절 이유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의취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들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의 취지가 뭐냐면 32조에 적혀 있는 거가 의의자 취지예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못 받거든요. 요거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규정이에요. 됐죠? 여기 보시면 내용 보면 요거 그대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공공의 질서 여기 선량한 풍속 공중의 위생 요거 요 세 개를 분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공중의 위생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게 제일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발명은 32조에 의해 가지고 특허 등록 못 받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요거 사실관계 보면 이거 방론으로만 판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요걸 적용한 사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게 시험 문제에는 종종 나와요. 이게 변호사 모의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여기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의료행위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산불이 세트예요. 성립성 여기 보시면 성립성에서 일종의 기능 판례 있잖아요.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 판례, 요 판례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립성에서.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는 그 의료 산업에서의 제한 있잖아요. 요거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불특허 사유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요 판례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거절 이유를 주체적, 객체적, 절차적 거절 이유를 제가 나누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나누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문제 풀기 편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하기 위해서 거절 이유 나누면 그대로 그냥 하시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제 거 따라 하세요. 주체적 거절이는 뭐가 있냐면 25조, 33조, 44조가 있어요. 우리 객체적 거절이는 뭐가 있냐면 성립성, 산업사용 가능성, 불특허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거고 선출원주의, 확대 선출원주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절차적 거절이유는 뭐가 있냐면 발명의 설명의 거절이유가 42조 사망이로 그다음 42조 사망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 청구 범위의 거절이유가 뭐가 있냐면 42조 사항이로 42조 사항이로 42조 사항 2호 그다음 시행령 5조 시행령 6조가 있어요. 그다음 기타 거절이유가 뭐가 있냐면 신규 사항 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정에 의해서 신규 사항 추가됐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거절 이유예요. 보정에 의해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거니까 이것도 거절 이유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산부를 제가 묶어놨잖아요. 왜 묶어놨겠어요? 문제 풀기 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의료행위 나오면 성산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수험생 입장이다. 그러면 이거 한 제가 볼 때 60% 쓰고 성립성 20% 쓰고 불특허성 한 20%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하는 취지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제일 메인 논점이라는 거예요. 의료행위 나오면 성립성이랑 불특허 사유는 그냥 검토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있잖아요. 요게 메인 논점이에요. 의료행위에서 문제 나오면 공공의 질서 끝났어요. 그 다음 선량한 풍속 봅시다. 선량한 풍속 판례는 요거거든요. 그 성보조기구 판례예요. 여기 보시면 요 판결 요것만 잘 알고 계세요. 물건이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공연 음란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는 32조 흠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의 이제 성적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다음 사람의 성적 부위가 있잖아요. 사람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거나 아니면 공연한 음란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연한 음란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거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어떤 물건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거
그런 거에 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32조에 의해 가지고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을 이제 저해하기 때문에 이제 특허 등록을 못 받는단 말이죠. 요거 판례를 한번 봐보시면 판례가 그냥 요거였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두 단계의 진동 모드가 인정이 되는 어떤 그 성 보조기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그냥 두 단계 진동 모드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으로 두 단계 진동 모드가 인정되는 거지. 이거 뭐 여러분들 사람의 성적 부위 표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기둥인데 무슨 그게 사람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공연음란한 행위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게 필연적으로 소반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32조 흠결 아닌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중의 위생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식품위생법 판례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취지가 다 뭐냐면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는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판단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특허법 32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메인 취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시면 특허 절차, 그게 32조에 의해서 심리되어야 되는 거지 식품위생법 등 관련 절차,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절차 말고 특허법상에 특허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이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32조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지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는 32조에서 판단되는 거지 식품위생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 요것도 사실관계 한번 봐볼게요. 보면 여기 보시면 식품의약품 안정처라고 이거를 뭐 약으로 쓸 수 있는 만에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위령선이라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그 원료로 식품 안정처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지는 식품위생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 32조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냥 선행 발명에서 지금 위령선이 중독 경고 논문 위령선을 먹으면 중독됩니다 하는 그 논문이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가 안전하다는 게 공지가 되어 있고 위령선 포함한 조성물이 다수 특허 등록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위령선을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지정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특허 등록 받는 데 있잖아요. 그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불리한 사실 등록에 대해서 불리한 사실관계잖아요. 요 불리한 사실관계. 그리고 위령선 중독 경고 논문이 많다. 이것도 우리가 등록에 불리한 사실관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위령선 마음가리 추출물이라고 위령선이랑 똑같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포함하는 거예요. 보시면 청구범위 해석한 결과 마음가래 추출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아무튼 위령선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출원을 했거든요. 이게 요거를 출원을 했어요. 위령선이랑 비슷한 마음가래 추출물을 출원을 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불리한 사실관계잖아요. 그리고 위령선이 중독 경고 논문이 많이 있어요. 이거 불리한 사실관계잖아요. 근데 동물 실험 결과가 안전하다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유리한 사실관계죠. 그리고 위령선 포함한 조성물이 다수 등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유리한 사실관계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는데 유리한 사실관계도 있고 불리한 사실관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결론을 좀 알고 계세요. 결국에는 거절됐어요. 아시겠죠? 거절됐어요. 요거 결론을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그대로 판례를 사실관계 그대로 되면 불리한 사실관계 등록에 유리한 사실관계도 있고 등록에 불리한 사실관계도 있으면 수험생들이 헷갈려해요. 여러분들이 결론 알고 계세요. 그냥 거절됐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 출원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첫 번째 32조 판단은 32조를 판단하면 안 된다. 32조를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공중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지는 식품위생법에서 판단돼야 되는 것이지 32조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그 출원인이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우리가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지는 32조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트립스 27조 2항 단서를 위반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트립스 27조 2항의 단서가 뭐냐면 영토 내에서 발명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가 뭐 건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명을 특허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게 트립스 2조 2항이에요. 근데 단지 상업적 이용이 자국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여기 건강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특허 등록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게 트립스 2조 2항 단서거든요. 그걸 주장을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주장도 씨알도 안 먹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립스 2조 2항이든 뭐 그 트립스 2조 2항이든 여러분들 식품위생법이든 아니 다 필요 없어. 결국에는 32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죠? 32조에 따라서 판단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판단해봤는데 거절된 거예요. 됐죠? 여기 이제 사실관계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뭐 있냐면 은김치 사실관계가 있거든요. 요것도 보시면 사실관계를 봐볼게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은김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은을 세척하고 은을 절여요. 그다음 은수를 만들고요. 이게 김치 배추를 만들죠. 배추를 만들고 거기다가 은수를 넣는 거예요. 은수. 은이 들어간 물 있잖아요. 은 같은 물 같은 은. 그거를 배추로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묻혀요. 배추에 은을 넣어가지고 은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해가지고 숙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특허 등록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보시면 은피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은은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 은피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돼요. 은피증이 요거의 은피증이에요. 여러분들 김치 먹다가 사람 얼굴 파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김치 먹다가 은피증 걸리면 이제 안 되니까 특허청에서 아예 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이게 은피증이에요. 그리고 은피증은 뭐 치료법도 없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파래지면 그걸 고칠 수도 없어요. 됐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은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가 됐는지 안 허가가 됐는지에 따라 32조를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32조를 식품의약품안정처의 절차에 따라 32조를 판단하는 건 아닌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가리 뿌리도 마찬가지고 마음가리 뿌리도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거절이 됐잖아요. 아직 32조에서 거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은김치도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거절이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는 그게 유력한 증거가 되나 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한 게 유력한 32조의 증거가 되나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답안지 쓸 때는 식품위생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있잖아요. 이걸로 32조를 판단하는 건 아닌데 사실관계가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정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원료로 지정이 되면 특허 등록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 마음가리 뿌리도 그랬고 여기 보시면 은김치도 그랬고 아시겠죠? 여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철분 분말 혼합 이거 뭐냐면 사실관계 봐볼게요. 이게 옛날 거예요. 1946년부터 1956년까지 백혈구 감소증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환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냥 철분이에요. 이 약에다가 철을 빻아가지고 넣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철 빻아서 먹었어요. 철 빻아서 먹었더니 아니 이게 뭐야 건강 상태가 양호됐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철분 먹어가지고 철 빻아서 먹었더니 건강 상태가 양호해진 거지. 국민 전체가 양호해질지 안 양호해질지 어떻게 알아요? 철 먹다가 사람 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시겠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중 위생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는 32조에 따라서 특허 절차에 따라 32조에 따라서 심리될 것이지 관련 허가법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판단할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철빠서 뭐 한 번 먹었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졌다. 그 샘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특허 등록 내주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 컨펌을 내줘요. 아시겠죠? 봐봐요. 한 사람이 복용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출원 발명에 일반 공중에게 위생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봐가지고 건강했다는 거 가지고 일반 대중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세 개 판례가 다 지금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절차로 판단할 게 아니고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는 32조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됐죠? 그리고 부작용 판례. 부작용 판례는 뭐냐면 의약품은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약효와 부작용을 비교해 볼 때 약효가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허용돼야 될 것으로 보시면 중독과 관련된 부작용이 실제로 신고되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볼 수 없는 점. 그래서 특허 등록이 가능했어요. 32조 흠결이 아니었어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약효가 있고 부작용이 있잖아요. 약효가 부작용보다 세다. 약효가 더 세다. 그러면 약효가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능한 건데 이 사건에서 부작용도 없었어. 부작용도 없었어. 그러니까 약 법리 요거 법리가 어떻게 되냐면 법리 부작용보다 약효가 세면 돼. 됐죠? 근데 사실관계 요거 사실관계가 부작용도 없었어.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32조 흠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부작용이 실제로 신고된 적도 없고 아시겠죠? 이게 부작용도 없었어. 근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보다 약효가 세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에서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32조 흠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됐어요. 요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의학 조성물 1, 2, 4 이 세 개의 조성물을 합친 거를 출원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특허 등록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무효 심판 전까지도 부작용 신고가 없었어요.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부작용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부작용보다 약효가 클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이게 부작용보다 약효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2조 흠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또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 조성물을 결합한 복합 제제가 결합에 의해서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진보성이 인정됐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니까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만약에 A가 공지되어 있고 B가 공지되어 있고 C 화학 발명은 다 그래요. A가 공지되어 있고 B가 공지되어 있고 C가 공지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함부로 진보성 흠결이라고 못하거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니 A랑 B랑 C랑 합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상승 효과가 있으면 그거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화학 발명에서는. 여기서 화학 조성물 1, 2, 3을 결합을 했더니 상승 효과가 있어서 진보성이 인정됐었어요. 됐죠?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부작용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진보성이 인정이 된 거고 부작용은 증명이 되지 않아서 부작용보다 약효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32조의 흠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효 심판은 뭐 당연히 기각. 이것도 사실관계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에 32조는 성산불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이제 90%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 성산불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불특허 사유는 그렇죠?